검찰 이슈인데요. 우리가 이제 검찰 폭격기 우리 김지호 네. 부실장님 모시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마침 오늘 6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다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5가지 혐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검토해서 무혐의 처분하겠죠. 무혐의. 저는 뭐 확신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네. 정말 그 오염된 네. 수사 자료를 보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예. 어떻게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 뭐 최재형 목사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대요. 안 불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뭐 무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허. 또 미국 상원의원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생일 파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개원식은 안 오고 예. 생일 파티를 했죠. 생일 파티. 생파했어요. 생파 했을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다. 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는 볼 것도 없다. 정말 면피성으로 무혐의 처분 내릴 가능성이 99.9%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승부수로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 패싱도 당했고 네. 사실은 검찰의 명예나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런 권고적인 효력만 네. 갖고 있는 네. 이 정도의 처리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저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거든요. 좀 이원석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이 승부수로 정말 나름의 승부수였습니다. 승부수를 던지려면 사표를 던졌어야죠. 사표를. 잘못 던졌네 그러면. 잘못 던진 게 아니라 네. 정말 어정쩡한 또 한동훈 대표하고 친구라잖아요. 기수 동기입니다. 둘이 좀 약간 비슷한 항상 어정쩡해. 아하. 내가 국민들한테도 그렇죠. 뭔가 승부수를 보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예. 또 대통령에게는 또 밉보이고 싶지가 않고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이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정쩡하게 아하.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표를 던졌어야죠. 그러니까 사표를 던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수심이 카드를 던졌단 말이에요. 아니 예.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 중에 김경목 검사, 네.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아니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가 웬 말이냐. 그리고 왜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네. 사후 보고하냐.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감찰도 아니고 네. 경위를 조사하라 그때 사표를 그냥 던졌어요. 그 김 검사가 네, 공개적으로 사표를 던졌는데 그때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행동을 보고 사표는 반려해. 아니 사표를 다시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본인이 사표를 던져야지. 그러니까 김경목 검사 부부장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들 보라고 사표를 던졌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가서 출장 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약간 용산 보라고 던진 거예요? 용산한테 충성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비굴하게 사표를 좀 이렇게 다시 그래서 또 사표 안 내고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이번 퇴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야당을 탄압할 때는 정말 저는 진짜 막 36시간씩 민주당사에서 그 검사들과 대치하고 검사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막 그때 압수수색 당사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잠깐 저희가 새벽에 좀 아침에 좀 쉬러 갔어요. 그랬더니 출근하는 틈에 검사들이 섞여 와가지고 그러고 와갖고 야당 당사를 그냥 막 침범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증거가 있냐? 증거도 없어요. 망신을 주고 정말 그 야당에 대한 그런 권위를 꺾기 위해서 그런 정말 본청도 들이쳐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검사가. 출장을 가가지고 핸드폰 반납하고 이런 권력의 정말 발발이 같은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때문에라도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반드시 해체될 것이다. 이제 정말
확신합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하나 더 폭격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가지고 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거든요. 네. 이 검찰이 뭐 혹시 추석 민심을 좀 노렸다고 보십니까? 아 이것은 뭐 그냥 추석 밥상에 예. 김건희 여사 생파랑 뭐 대통령실 사우나 뭐 그 드레스룸 그다음에 의료 대란 이런 거 나오니까 물타기용으로? 그럼요. 아하.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도 좀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김혜경 여사 건 관련해서는 저도 4월 11일 날 예. 수원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3년 전, 4년 전에 87,000원 점심을 먹었다. 점심 식사한 걸 가지고. 예. 어허. 기억이 나느냐? 그래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4년 전 거 기억하기 어렵죠. 예. 근데 예. 뭐 제가 유용하진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네. 이 분들이 뭔가 공직자의 그런 수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 네. 경기도에는 뭐 반도체 회사도 많고 뭐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네. 기술 탈취, 산업 스파이 조사하는 분들이야. 그건 안 하고 경기도 업무 추진비만 맨 조사하는 거야. 그냥 한 잔씩 뜯어보면서. 그러니까 특정인을 털기 위한 수사.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먹었냐? 이거는 누구랑 먹었냐? 아니 제가 기억이 납니까? 기억하기 쉽진 않죠. 아니 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상관도 없는데 네. 불러다 놓고 망신 주고 이재명 대표와 예. 김혜경 여사를 부부로 아주 망신을 주면서 뭔가 좀 공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뇌물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월급은 뇌물이 되고 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백은 선물이 되는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게 사실은 취직을 해서 네. 정상적으로 취직을 해서 자기가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거는 네. 이게 무슨 뭐 이분이 주가를 조작했습니까? 고속도로 멀쩡한 노선을 이전시켰습니까? 네. 아니면 뭐 통정 매매 아하. 주가 조작해 갖고 뭐 12시에 만나 12시에 던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아, 그거 다르죠. 본인 저서 활동하고 가족 간에 뭐 돈거래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조사해 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또 지금 수도권에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퇴임 이후에 그렇죠. 시골에 내려갔죠. 양산에 가서 뭔가 좀 지역 발전 이런 거를 위해서 예. 뭔가 권력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종의 좀 복수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뭔가 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때 뭐 박영선 총리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양정철 비서실장 예. 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이런 걸 하면서 보수층에서 하도 비난을 받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뭔가 이분들은 기소에는 별 부담이 없어요. 기소한다고 검사들이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기소를 남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지율이 지금 의료 대란, 의료 붕괴 때문에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 노년층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 수사 요걸 추석 밥상에 올렸다라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있더라고요. 네. 이 대응을 할 때 네. 일단은 그 자제분 저는 그 문 대통령 자제분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지면 피해를 보신다고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가 돼야 되고 그렇죠. 대응을 네. 할 때는 정말 익명에 숨어서 네. 보수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사 관련된 건을 공무상 비밀로서 네.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익명 검사들이 있습니다. 수사관들하고. 흘리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취득한 정말 그 기자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왜냐하면은 법원 공문이나 이런 것도 예. 일종의 개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예. 브리핑이 아니고 그냥 검사나 수사관이 쓱 주는 걸 받아갖고 이렇게 썼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일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고발도 하고 예. 조사도 필요하고 감찰을 요구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개인의 그런 검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만 예. 반응을 하고 반박을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분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고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게 특수수사기 때문에 그 특수사 원칙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다는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설사 수사 필요하면 할 수는 있죠. 근데 네. 하더라도 법리는 동일해야 된다. 잣대가. 근데 네. 박근혜 최순실에게 썼던 윤석열 검사의 그 논리가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뭐 소위 말한 경제 공동체 논리인데 왜 그거를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왜 굳이 그 법리를 안 적용시키고 검사들이 가서 핸드폰도 상납하고 이거는 검사들이 좀 돌아봐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다. 박근혜 예.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예. 자신의 퇴임 이후에 네. 안락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위해서 500억, 1000억씩 기업들한테 뜯어가지고 네. 하나는 미르재단, 하나는 K스포츠재단,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뭐 태권도랑 뭐 네. 이렇게 해갖고 음식 해갖고 뭐 자신들의 어떤 그 사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정 축제를 한 거잖아요. 네. 아 이거는 뭐 저서 활동하고 뭐 개인간에 뭐 본인들이 뭐 한 건데 그게 뭐 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명품백 받은 거는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한번 수사를 좀 해야 되고. 아니, 이게 진짜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건으로 정말 한 사람을 그냥 조지는 거예요. 탈탈 터는. 조져갖고 예. 막 망신 주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무죄 나올 거고요. 그냥 네. 언론에 나와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 예. 보수층 일부 극우층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조롱받게 하는 그런 창피 일은 주기. 안 되나. 그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런 망나니 정치의 연장이다. 망나니 정치. 저는 뭐 머저리 정치, 머저리. 장난이 정치 뭐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 망나니 머저리 정리하겠습니다.